우리 이제 13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과제가 오늘 들어가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실질적으로 다음 주 수업이 끝이에요. 15주는 시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꼭 제출해주고, 지난번처럼 10문제 과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는 더 추가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 관련된 부분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 내용 볼게요. 일단 마케팅 믹스 4P죠. 표적 시장에 대한 파악, 우리 바로 STP죠. 그래서 기본적인 상품의 다양성, 고객의 니즈가 다양했기 때문에 상품이 다양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품질, 고품질, 저품질 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고품질에 따른 가격도 다르겠죠. 디자인도 고성능을 할지 저성능을 할지, 그래서 우리 특성들도 우리가 뭐 서비스, 유형제 이런 특성도 가질 수 있고요. 뭐 브랜드명, 뭐 쉽게 SPC 같은 경우 봤을 때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이렇게 저가, 고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진짜 상호명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호명이 아니고 그 제품의 제품명. 그래서 뭐 신라면, 너구리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포장은 낱개 단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죠. 뭐 크기도 우리 뭐 초콜릿 같은 경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그리고 앞서 유형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얼리 같은 거 사면은, 혹은 가전제품 사면 품질 보증서 같은 거 봤죠. 그런 경우들. 그리고 우리가 제품이 좀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을 해줘야 되겠죠. 가격 볼까요? 표시 가격, 우리 할인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또한 세금 공제 할인,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통신사 할인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뭐 DM 쿠폰 할인도 있죠. 뭐 생일 할인, 혹은 뭐 통신사 할인, 뭐 이런 경우들. 뭐 세금 공제 할인, 특히 외국인 친구들이다 보니까 면세들 더 잘할 거예요. 관세 공제 받죠. 뭐 지불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대부분 체크카드를 쓰죠.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제하기 전에 뭐 3개월 무이자, 4개월 무이자, 뭐 5개월 무이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신용 조건, 뭐 무슨 제품을 살 때 무슨 카드와 사면 할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용 등급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든지. 그리고 뭐 판매 촉진 광고, 인적 판매들 뭐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PR이 뭘까요? 판매 촉진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PR이 Public Relations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관계, 공중관계 뭐 이런 식. 우리가 쉽게 자기소개해봐, 너에 대한 PR을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이벤트들, 뭐 직접적인 마케팅,
우리가 뭐 원판을 돌려서 뭐가 나오면 할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뭐 스폰서십 주로 뭐 복합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뭐 영화 티켓 하면 뭐 할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커피를 무료로 준다거나 이런 경우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PR이라고 하는 게 직역하면 홍보예요. 그래서 우리 판매 촉진 홍보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쉽게 나를 알린다는 거 이런 것들이라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통 경로 우리가 많이 했죠. 공급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최종 소비자. 구세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들이 잘 갖춰져 있죠.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고객이 니즈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입지. 입지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다가 입지를 했냐에 따라서 고객의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죠. 쉽게 여러분들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편의점은 여러분들 집 근처에 아무 데나 있죠. 근데 반대로 대형마트 같은 경우 이마트 볼까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위치 안 해요. 주로 교외에 위치를 해요. 이런 입지도 마찬가지 중요하다는 개념들. 그리고 우리 재고, 물류 부분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란 거. 그래서 유통은 원래 우리가 상적 유통, 물적 유통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했었죠. 물적 유통이 바로 물류, 상적 유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얘 좀 더 필기할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4P와 다르게 서비스는 7P라고 하죠. 바로 7P에는 고객과 물리적 증거와 바로 프로세스가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 부분 필기 좀 할게요. 이거는 원래 있죠? 있는 거고, 우리 앞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4P, 4C, 7P, 7C 앞에 자료에 있어요. 이제 4절로 갈게요. 마케팅의 특성 및 종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연도별로 좀 분류가 됐는데 1930년대 바로 미국엔 무슨 일이 발생하냐? 바로 미국에 그레이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대공황이 터져요. 경제 위기가 터져버린 거죠. 그렇다면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돈이 줄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비를 잘 안 하게 되겠죠. 바로 미국의 대공황으로 우리 구매력이 저하된다는 거. 그래서 그레이트 디플레이션을 우리 대공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누가 더 높게 책정이 되냐? 이 당시는 대량 생산 시대예요. 바로 1930년이라고 하는 기점에 무슨 일이 있냐면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우리가 기계화가 됐던 거를 전기로 투입을 시키면서 자동화로 바꿔버리는 방식이에요. 쉽게 계단이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단을 걸어갈 때 속도랑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속도를 봤을 때 뭐가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을까요?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더 빠르게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더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대량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가 미덕인 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수요와 구매자의 중요성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넘어가는 시기, 바로 미국의 대공황 부분 때문에 바로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반대로 수요가 늘어나면 판매자가 왕이 되는 거죠. 왜? 물건이 딸리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이 더 큰 힘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1945년 이후에 바로 2차 세계대전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발달한 기술과 뭐가 가로 안에 바로 군대에 관련된 물건들이 많이 발달을 해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군수 사업이라고 해요. 군수 사업. 그래서 군수 사업 생산 시장이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공급력 능가가 증가됐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거가 있냐? BMW 볼까요? BMW CI 로고 보면 흰색과 하늘색이 교차하고 있죠. 요거를 우리가 보면서 해야겠다. 바로 이게 뭐냐면 흰색과 하늘색이 교차해요. 바로 BMW라고 하는 회사가 2차 세계대전 때 뭐를 만들었던 회사냐면 헬리콥터를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럼 우리가 헬리콥터 프로펠러 아래서 위를 봤을 때 어떻게 되냐? 하늘과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BMW. 그다음에 아우디 가볼까요? 탱크 바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이어져 있죠. 아우디 탱크 만들었던 회사예요. 벤츠, 군대에서 이용됐던 자동차들, 트럭 같은 경우들을 생산했던 업체예요. 우리가 이런 로고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는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전쟁으로 피폐해졌어요. 사람들은 돈이 더 없겠죠. 안 살려고 할 거예요. 소비가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긴 했지만 미국 본토에서는 전쟁은 일어나진 않았었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본토들이 피폐해졌어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소비하기 더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초과 공급이 더 심하게 발생을 돼요. 그래서 판매자 시장에서 또 마찬가지 구매자 소비 시장으로 전환되는 부분들. 그래서 마케팅의 중요성과 소비 지향적인 사고가 대두되게 됐다고 해요. 지금은 손님이 왕인 시기죠. 바로 1945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 마케팅의 발전 과정을 볼까요? 요 해방이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 한국도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한국 땅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한국은 바로 어떤 나라와 근접해 있냐? 일본과 근접해 있어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까지 침략을 해요. 그 시기가 언제까지? 1945년까지.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한국에서는 불려요. 우리가 여름방학 때 한 번 빨간 날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50년대까지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뭐 해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는 1950년대에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요. 한국의 남쪽과 한국의 북쪽,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죠. 밑에는 남한은 한국, 위에 북쪽은 북한. 이 바로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고요.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요. 결국 무승부로 끝이 나요. 한국은 미국의 관리를 받게 되고 북한은 중국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 당연히 전쟁에 대한 피폐화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바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요. 한국에는 경제개발 5개년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돼요. 일단 5개년이라고 하는 건 5년 단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5년 단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국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을 때 바로 이 경제개발 산업화를 위해서 한국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제개발 5개년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때 조금 이야기 드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려면 이 국제시장, 뭐 부산에 있는 데인데, 이 국제시장 영화를 좀 보면 좋아요. 이런 영화가 있어요. 한국의 6.25 전쟁부터 현재까지의 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던 영화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여기엔. 그래서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되게 좋아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그래서 바로 요 시기에 한국이 수출 지향 국가로 발전을 하게 돼요. 특히나 아까도 이야기 들었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중간에 이 배우가 독일에 파견을 가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파독을 갔다고 해요. 남자들은 주로 광부로, 광산에서 이제 철강석을 파기 위해서, 여성들은 주로 간호사로 파독을 가게 돼요. 실제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한국은 독일을 모티브로 산업화를 시작을 해요. 철강 산업들, 한국에 포스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독일과 같이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철을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팔자 하는 경제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 포스코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대, 삼성, 이런 기업들이 이때부터 탄생을 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 개발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3번. 그래서 제조업이 처음에 발달되고요. 두 번째로 유통에 조금 발달이 되고, 세 번째로 유통의 근대화가 찾아오게 돼요. 유통의 근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통은 물건을 사는 곳이죠. 그러면 70년대 바로 물건을 잘 팔기 위한 내용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시장이 돌기 위한 이론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한국엔 70년대
바로 마케팅 관리론에 대한 연구, 현대적 마케팅 컨셉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80년대 경제 규모가 확대가 되겠고요. 이 시기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되고요. 또한 한국엔 80년대에 매우 중요한 스포츠 게임이 두 번 일어나게 돼요.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한국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경제 규모가 확대가 되고 올림픽을 하면서 한국의 문은 열리기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마찰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 80년대 시기를 우린 가트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보호무역 시기가 요 시기 일어나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트럼프 정권, 트럼프 2.0이라고 하는 시기에 바로 고관세들이 많이 일어나죠. 미국과 뭐 다른 나라들이 서로 계속적으로 관세 때문에 마찰이 있죠. 그런 게 바로 통상 마찰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우린 무슨 마케팅이 연구가 됐냐? 바로 전략적 마케팅의 연구가 시작이 되게 돼요. 그리고 90년대가 되겠고요. 90년대 중에 특히 95년을 기점으로 세계 시장 문은 완전히 개방이 돼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WTO 체제라고 해요. WTO가 뭐냐면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 조직, 바로 세계 무역 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계 시장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로 경쟁하기 시작을 하겠죠. 무한 경쟁 상황이 돌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바로 의식이 확대가 되게 돼요. 특히 환경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90년대 초반에 시장주의 체제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 안에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당연히 중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 기업을 받아들인 거죠. 또한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유리했겠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와서 고용 창출하게 되니까 중국에게도 좋았었겠죠.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 등장을 해요. 산업화에는 꼭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환경 오염이 극심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특히나 중국 바닷가 쪽을 기점으로 뭐 광저우, 상해, 뭐 찡따오 이런 곳들이 많이 바닷가와 가까우니까 수출입에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주위로 발달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폐수, 매연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뭐가 발생됐냐? 환경에 오염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겠죠. 다음 200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회 지향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네요. 특히 인터넷이 빠르게 발달이 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형성이 되게 됐고요. 무슨 마케팅 상황이 이루어지냐? 글로벌 마케팅 상황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이루는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서로 양국 간의 교육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 부분이 됐었고요.
다음 수요가 상태에 따른 마케팅 과업이라고 하게 돼요. 우리 첫 번째로 전환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전환이라고 하는 게 바뀌는 걸 이야기를 해요. 뭔가 슬펐다가 갑자기 기쁘게 되는 거,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들이 있게 되겠고요. 우리가 예방 접종 같은 경우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접종들이 높아지게 됐었죠. 그것도 부정적이었던 수요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린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까지 싫은 게 치과 별로 안 좋아해요. 소리도 무섭고 왠지 아프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바로 치과 치료 같은 경우도 부정적이었던 수요가 긍정적인 수요로 바뀌게 돼요. 특히 치과 같은 경우 보험이 많이 잘 되는 경우는 아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임플란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나이가 들면 지금 갖고 있는 치아, 바로 영구치라고 하죠. 우리가 한 번 뽑히면 더 이상 안 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잇몸에 힘이 없어지면서 이빨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빨을 대체할 이빨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짜 이빨 같은 걸 심어야 돼요. 쉽게 임플란트들을 한다고 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60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임플란트 2개를 무료로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같이 부정적이었던 게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임플란트 뭐 얼마 하는데 우리가 임플란트 하나에 거의 여러분들 치료받을 때 7, 80만 원 이상은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의 2개면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이득을 본 거죠. 그게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쉽게 우유 같은 경우, 우유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우유, 흰우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 우유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실제로 뼈가 튼튼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인 수요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런 것들을 바로 전환 마케팅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우리 자극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M은 마케팅을 줄인 거예요, 그냥. 자극 마케팅은 말 그대로 자극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요, 무관심을 어떻게 우리 가로 안에 잠재 고객을 가로 안에 잠재, 그래서 원래 관심이 없었던 것들이 어떻게 뭔가 자극을 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이에요. 주로 여러분들 어떤 거 있냐면 지금 오른쪽 그림 보면 홈쇼핑 혹은 이벤트 행사에서 많이 하는 거 있어요. 뭐 매진 임박, 내가 살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매진 임박, 아니면 하나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갑자기 이러면 우리 마음이 괜히 불안해져요. 요거 뭐 내가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잘 팔린대.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있는 것 같네. 나도 갑자기. 저도 실제로 부모님이랑 백화점 갔을 때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갑자기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과 거기에 막 찾아가서 뭐 하는 건지 봤어요.
전혀 뭔지도 모르는데 찾아간 거예요. 이게 뭐? 자극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요를 활성화하는 전략 등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제품의 이점이나 혜택을 소비자의 본래 욕구와 연계된 부분들. 그래서 욕구는 있었지만 자금의 문제로 주저될 때 갑자기 무이자 몇 개월이에요. 이걸 공략해서 하는 경우들. 아니면 뭐 쓰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며칠 내로 환불 요청해도 돼요. 뭐 이런다거나.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린 자극 마케팅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다음 개발 마케팅. 잠재 수요의 실제 수요화되도록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들. 아까 뭐 예방 접종, 뭐 치과 진료라는데 우리가 뭐 예방 접종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거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들 있죠. 쉽게 개발 마케팅은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 보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백신 같은 경우는 조금 뭐 합병증이 있었다 하면 요번 백신은 훨씬 더 그런 거 없어졌다, 사라졌다 하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수요를 하겠죠. 또한 치과 진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새로운 부분으로 더 오래 가고 덜 아프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소비자들도 좋아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 마케팅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음으로 재해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요 감퇴됐던 거를 수요 분할하는 방식. 주로 계절성이 강한 제품들이 돼요. 여러분들 쉽게 에어컨. 에어컨은 지금 수요는 높아요. 반대로 겨울이 됐을 땐 수요가 줄어들어요. 스키장. 지금 수요 적죠. 겨울 되면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이런 것들. 혹은 뭐 변동 가격제. 우리가 어떤 것들 런치는 좀 할인했다가 디너 할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런치에 좀 몰리겠죠. 가격을 바꾸면서 마케팅을 하는 전략들. 다음 비수기 판촉 강화. 앞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에어컨 같은 경우 겨울에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겨울에 할인 행사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면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들. 다음 동시아 마케팅. 불규칙 변동적 수요를 수요 균형을 맞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수요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수요와 공급 시기의 일치를 노력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뭐 사전 예약 제도. 쉽게 우리 영화가 2시면 2시에 딱 끊지 않죠. 미리 끊죠. 이런 수요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현장에 와야지 할인을 해준다 하면은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또 움직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화에 따른 부분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음 유지 마케팅. 완전 수요 상황에서
현 수요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완전 수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맞춰줘야 되겠죠. 내 수요에 적정선을 맞춰줘야 공급량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게 돼요. 뭐 쉽게 뭐 치킨집에서 갑자기 뭐 치킨의 위생 상태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치킨 수요가 쭉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객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들이 따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조류 독감이 걸리면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새들의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닭에 관련된 음식, 오리에 관련된 음식 이런 것들 안 먹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닭이나 오리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 거죠.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류도감 때 치킨이나 혹은 백숙 끓인 닭들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균이 죽기 때문에 건강에 무해하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 신뢰도를 조금씩 높일 수가 있게 돼요. 우리 그런 거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 유지 마케팅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음 D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억제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잉 수요, 초과 수요,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수요를 오히려 없애려고 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여름에 에어컨들 전력이 갑자기 더울 때 확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정전돼 버리죠. 이런 경우들. 그래서 우리 어떤 것들을 보면 되냐면 갑자기 치킨 할인을 한대요. 그러면 엄청나게 고객이 몰리겠죠. 그럴 때 어떻게? 뭐 20명만. 그리고 저번에 와퍼가 할인 행사 한 적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1인 이 두 개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요를 오히려 늘어나는 수요를 기업 입장에서는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하는 방식이에요. 다음 카운터 마케팅이라고 해서 우린 대항 마케팅이라고 해요. 나쁜 수요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기 위한 거. 그래서 수요 파괴 소멸 노력. 그래서 여러분들 술 보면은 라벨지에 몸에 해롭다고 써있죠. 담배도 마찬가지. 그거 뭐야? 수요를 파괴하고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당연히 마약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총기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특히나 흡연을 하는 친구들 우리 담배각 보면 되게 무섭게 사진 그려져 있죠. 바로 두려움, 공포, 커뮤니케이션을 주는 거고요. 가격 인상. 특히 한국에는 담배가 예전에 되게 쌌었어요. 저 흡연 안 하는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한국 담배가 과거에 한 2,000원, 2,500원 요 정도 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원 올라간 가격이에요. 지금 거의 한 4,000원에서 5,000원 선 내외를 왔다 갔다 하죠. 바로 2,000원이나 가격을 높여버린 거예요. 또한 구매 장소도 제한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린 바로 카운터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리기 때문에 어려움은 크게 없죠. 우리 다음
요거 필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부분에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전환적, 자극적, 개발적, 유지적, 반대적. 반대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디마케팅이에요. 디마케팅, 억제 마케팅. 대항적 마케팅이 아까 카운터 마케팅. 말 그대로 수요가 바뀌는 거, 자극 수요를 만들어 버리는 거, 개발 수요를 개발하고요. 재마케팅 다시 하는 거, 수요를 유지하는 거,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식들. 우리 이런 상황들을 갖고 있다는 것들 볼 수가 있게 됐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4-4 일단 잠시만요. 여기가 요거 왔네요. 우리 요구 대응 시기별 마케팅 한번 볼까요? 반응형, 예견형, 욕구 창조형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욕구 창조 마케팅이 될 만한 제품들이라고 하네요. 먼저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워크맨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카세트 테이프로 노래 듣는 거. 여러분들 시대에는 별로 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런 것들.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이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는 게 요런 건데 본 친구도 있을까요? 못 본 친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런 걸 과거에 듣던 거고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저도 이거는 안 썼었어요. 제 시대 예전 시대고 전 이거 여기는 다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CD 플레이어라는 거예요. CD는 요새도 팔고 있어서 알고 있죠. CD 플레이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조금 투박해 보이는데 바로 MP3가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핸드폰 이 도크에서 듣는 쉽게 얘기하면 블루투스 스피커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반응형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고객의 욕구를 발견해서 충족시키는 일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욕구를 파악해서 욕구에 대처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다음 예견형은 발생 중이거나 아직 숨어 있는 욕구. 그래서 이제 막 시작된다거나 아직 모르는 것들. 그래서 말 그대로 예견한다, 예측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 욕구 창조형,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생각조차 못했던 상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는 가장 대담한 수준의 마케팅.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왜? 못 봤던 것들이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카세트로 듣다가 카세트의 문제점은 뭐냐면 테이프가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스킵 기능이 내가 원하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난 1번 노래 들었어, 스킵 누르면 2번 노래 나오고 이러죠. 이 기능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쉽게 영상 보다가 영상을 이렇게 넘길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멈출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이었는데 CD 플레이어로 가면서는 그 기능이 가능했어요. 대신 문제점은 뭐냐면 CD는 이 CD가 계속 돌면서 렌즈에 스크래치를 내다 보니까 렌즈에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 렌즈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렌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등장한 게 파일식으로 등장했던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MP3라고 하는 게 나타난 거고요. 근데 얘는 이 도크가 없어도 노래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뭐 필요로 하지 않거나 생각조차 안 했던 것들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블루투스 스피커 안 쓰진 않죠. 다 사용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잘 체크해 주시고 과제도 꼭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어요.